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산업이 연일 화제입니다. K2 전차, KF-21 보라매, K9 자주포, 천궁2 미사일, 장보고3 잠수함, 차세대 장갑차까지 이 무기들이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등 전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며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의 한 나라가 이 흐름 속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체코입니다. 체코는 원래 유럽의 안보 체계를 신뢰하며 프랑스제 자주포, 세자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약속된 사거리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고 납품 일정도 지연되면서 우리가 유럽 동맹국에게 눈탱이를 맞았다는 여론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체코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 더 이상 유럽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유럽연합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체코 국방부의 비밀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다. 체코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밀란 호르바트입니다. 체코 국방부에서 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맡은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방산 계약과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이자 가장 큰 교훈이 된 순간입니다. 그날은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매서웠던 오후였습니다. 포병 훈련장에서 오래된 다나 자주포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다나는 체코의 자부심이었던 포였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제작돼 수십 년간 우리 군의 핵심 화력으로 자리 잡아왔죠. 하지만 이미 40년 넘게 운용되며 포신은 마모되고 내부 시스템은 구식이었으며 예비 부품조차 단종된 지 오래였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다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라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훈련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진행됐습니다. 포병대원들이 포탄을 장전하고 명령이 떨어지자 포신이 천천히 하늘을 향했습니다. 저는 안전지대에서 대원의 행동을 지켜보며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순간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포신 끝에서 짧은 금속 파열음이 들렸고 미세한 금속 파편이 흩날렸습니다. 포신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포병대원 한 명이 다리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포신을 바라봤습니다. 전원 멈춰, 접근 금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포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은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오래된 무기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실제 전투 상황이었다면 이 노후화된 포가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 포를 쓰고 있지? 이대로 가다간 훈련 중 사고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재앙이 일어나면 어쩌지? 사고 보고서가 올라가자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형 자주포 도입 논의가 급격하게 속도를 냈고 국방부는 후보 기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제안서를 보냈고 그중 프랑스 KNDS의 세자르 자주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이미 검증된 포였고 무엇보다 체코 현지에서 40% 생산을 보장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사는 계약이 아니라 우리 방산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기회였습니다. 계약 체결식 날 저는 공식 발표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체코군이 미래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세자르 자주포 62문 도입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우리 군의 안전과
체코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선택입니다. 당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포신이 터져서 대원이 다치는 일은 없겠구나. 우리 군이 한 단계 발전하겠구나. 동료들은 축하를 보냈고 언론은 체코군 21세기 포병 시대 개막이라는 기사로 도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때 저는 신형이라는 단어에 안도했습니다. 현지 생산이라는 약속에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실제 전장에서의 신뢰성과 운용성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날 포신이 터진 순간이,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내린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자르 8륜형 자주포가 처음 성능을 입증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더 굳어 보였습니다. 오늘 제발 문제없이 끝나야 한다. 실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부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알았다. 바로 가자. 차량에 오르는 순간까지 제 마음속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하니 세자르 8륜형 자주포가 위용을 드러내며 서 있었습니다. 최신 설계의 포신과 자동화된 시스템, 강력한 8륜 구동 차체는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감을 줬습니다. 프랑스 KNDS 본사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임 엔지니어 장 피에르는 웃음을 보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호르바트 씨, 오늘이 체코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겁니다. 저는 손을 맞잡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 최대 사거리 검증이었습니다. 표적은 4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거리 40km는 계약 당시 KNDS가 약속한 성능이었죠. 사격 준비 완료. 포병 장교의 보고가 울려 퍼졌고 장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발사.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관측 장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명중했습니다만 거리 36km입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격 결과도 같았습니다. KNDS 엔지니어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오늘은 체코군 표준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전용 장거리탄을 쓰면 40km 이상 가능합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체코군 탄약 기준이었습니다. 전용탄 이야기는 계약 범위 밖입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MRSI, 동시탄착 사격 기능이었습니다. 여러 발이 서로 다른 탄도로 발사돼 목표에 동시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세 발의 포탄이 약 10초 간격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총장이 저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밀란, 이게 우리가 기대하던 동시탄착인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연속 사격일 뿐입니다. KNDS 엔지니어들은 서로 짧게 속삭였지만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독일제 화력 통제 시스템 아들러 3와의 연동이었습니다. 나토 전력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의 필수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모니터에 경고창이 잇따라 뜨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포맷 불일치, 탄도 데이터 누락, 암호키 불일치. 저는 참다 못해 장 피에르를 바라보았습니다. 탄도 데이터가 왜 누락된 겁니까? 계약서에는 즉시 연동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총장이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인 절차?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네. KNDS 측 엔지니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현장은 묵묵히 가라앉았습니다. 포병 장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장비를 정리했고 KNDS 측은 다음 시험에서는 개선된 성능을 보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총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밀란, 이게 우리가 바라던 결과인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장군님.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세자르 8륜형 자주포가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의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선택한 걸까?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걸까? 시험 평가가 끝난 며칠 뒤 저는 군 내부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포신 위력 검증 결과와 MRSI 동시 탄착 사격 실패, 아들러 3 연동, 불가 문제까지 정리된 종이 위에 빨간 표시가 3개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계약 당시 KNDS가 약속했던 핵심 능력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 회의실은 묘하게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총장이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물었습니다. 밀란, KNDS에서 납품 일정은 어떻게 설명하나?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초도 물량 12문이 2024년 말까지 인도 예정이었지만 공급망 문제로 인해 2025년 1분기에 겨우 2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포병사령부 작전참모가 손을 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속도면 전력 공백이 생깁니다. 실제 전투준비 태세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총장은 얼굴을 찌푸렸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KNDS 본사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일정 압박을 최대한 걸겠습니다. 제 말은 스스로 들어도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장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내부 의견 중에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모두 그 장교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이미 2000문 이상 실전 배치되어 나토 표준탄을 완벽히 지원하고 TOT 시간동시 탄착 사격 기능과 자동장전 시스템까지 보유한 장비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K9을 긴급 도입했고 최근에는 덴마크가 기존에 도입하려던 세자르 계약을 취소하고 K9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국방부는 한국 측과 2차 인도 일정 협상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성능 면에서 이미 입증된 장비입니다. 장거리 사격 능력, 나토 연동성, 그리고 유지보수 체계까지 유럽 내 구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세자르 계약을 유지하면서 K9을 병행 도입하는 것은 외교적 재정적으로 복잡한 사안입니다. 총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밀란,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성능 부족의 납품. 지연까지 겹치면 포병 전력 공백은 현실이 된다네. 대안이 필요해.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포병 장교가 낮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그땐 산업협력 효과와 유럽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했지.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 자리를 떴지만 저는 홀로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아직 늦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걸까? 책상 위 보고서를 바라보던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세자르 계약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제 경력과 신뢰가 걸린 선택이었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 선택이 체코군 전력의 직접적인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자르 8륜형 자주포 납품 지연 소식은 결국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 전문 매체의 짧은 기사였습니다. 체코 포병 전력, 신형 자주포 도입 차질 훈련, 일정 조정 불가피. 처음엔 그저 작은 파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 하나가 도화선이 되어 주류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의 메인 뉴스까지 장악하는 데는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방력 공백, 자주포 납품 차질 심각, 세자르 성능 논란, 도입 타당성 의문, 심지어 시험 평가 당시의 영상을 확보했다며 한 방송사가
특별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포탄이 목표 지점보다 짧게 떨어지는 모습. MRSI 기능이 실패의 10초 차이로 포탄이 떨어지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 자료가 유출된 거지? 내부에서 흘러나간 건가? 국민 여론은 빠르게 들끓었습니다. SNS에는 샵 K9 도입, 샵 세자르 실패, 샵 체코 안보 공백 같은 해시태그가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도 세자르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 K9으로 갈아탔다는데 왜 우리는 아직 이러고 있나? 세금으로 산 무기가 왜 약속한 성능을 못 내나? 처음부터 한국 K9을 선택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다. 국방부 청사 앞에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장난입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고 언론은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린 책임자를 밝혀라. 세자르 계약 전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 심지어 한 의원은 SNS 라이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덴마크와 폴란드가 한국 K9 자주포로 안보 공백을 메우는 동안 우리는 실험 무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이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댓글 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부 대책회의실.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에서 총장이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란, 청문회 출석 준비하게. 이번엔 자네가 직접 나가야 하네. 순간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야 합니까? 실무 책임자가 자네 아닌가? 이번 거는 피할 수 없어. 총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세자르 납품 지연, 국방부 실무 책임자 밀란 호르바트 집중 포화. 제 얼굴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건물 앞에 모인 시위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청문회장의 따가운 시선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아니면 그저 운이 나빴던 건가? 하지만 국민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 결과만 본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네. 그냥 잠을 조금 못 잤을 뿐이야. 하지만 제 표정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 가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제대로 자고 다니는 거예요? 뉴스에 얼굴까지 나오던데.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국방부 내부 공기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자르 8륜형 자주포의 시험 실패와 납품, 지연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까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총장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피로와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밀란, 지금 상황은 우리가 예측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네.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대안을 찾으라고 압박하고 있어. 언론도 한국의 K9 자주포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했네. 자네가 직접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대안을 검토하게. 비밀 TF를 말씀이십니까? 그래.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하게.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잘못하면 제 경력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을 선별했습니다. 포병 운용 전문가, 무기체계 분석가, 군수조달 담당 장교, 탄도학 기술관 등 총 5명이 작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내부 공기는 긴장으로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비밀 태스크포스다. 외부에는 이 회의 내용이 절대 알려져선 안 된다. 오늘부터 우리가 검토할 대안은 한국의 K9 자주포다.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회의 자료로 제가 꺼낸 것은 K9 관련 기본 재원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9 썬더 155mm 52구 경장 자주포 나토 통합 운용 보고서. 페이지를 넘기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거리 일반탄 사용 시 40km,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최대 54에서 60km, 발사 능력 완전 자동 장전 시스템, 초기 15초 내 3발 동시 탄착 MRSI 가능, 사격, 모두 TOT 시간 동시 탄착 지원, 호환성 나토 표준 탄약과 연동 시스템 완벽 호환. 이 수치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속에서 어떤 긴장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자르가 약속했던 것보다 솔직히 더 낫잖아. 제 말에 TF 구성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격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문당 가격 50억 원. 세자르는 문당 80억 원이었으니 30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TF 구성원 한 명이 낮게 감탄했습니다. 성능이 이 정도인데 가격이 세자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유지보수 보고서에는 다음 문장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전 세계 9개국에서 실전 운용 중이며 부품 공급망과 정비 체계가 이미 안정화되어 있음. 나토 연합작전에서도 성공적으로 검증됨. TF의 한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덴마크가 세자르 계약을 포기하고 K9 도입 협상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미 2차 실무 협상 단계입니다. 덴마크, 우리처럼 세자르를 도입하려 했던 유럽 국가. 그들이 결정을 뒤집고 K9을 선택했다는 소식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덴마크마저 세자르를 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지?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능 비교표를 작성하고 가격 운용 성 유지 보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측 생산 능력으로 보면 계약 후 1년 내 초기 물량 인도가 가능합니다. 나토 표준 탄약 호환성 덕분에 훈련, 전환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안 검토가 아니다.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회의가 끝나고 홀로 남은 회의실에서 저는 자리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보고서와 데이터, 그리고 덴마크의 결정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왜 세자르를 선택했나? 정말 그게 최선이었나?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선택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인가? 제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덕문 앞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인원은 수십 명으로 늘었고 그들이 들고 있는 손팻말은 하나같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자르 대신 K9이었다면 국민 세금 낭비 책임져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검증된 무기다. 저녁 뉴스는 이 시위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리포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자르 자주포 납품 지연과 성능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한국 K9 도입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텔레비전 속 화면이 전환되며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졌고 군사분석가인 마렉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의 K9은 이미 세계적으로 2,000문 이상 실전 배치된 검증된 자주포입니다. 반면 세자르는 도입국이 제한적이고 최근 덴마크가 세자르 계약을 파기하고 K9 도입 협상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옆에 앉은 다른 패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가격과 유지 보수죠. 세자르는 문당 80억 원인데 K9은 50억 원입니다. 유지보수 체계도 9개국에서 이미 입증돼 있죠. 국민들이 왜 처음부터 K9이 아니었냐고 묻는 건 당연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보여주기식 유럽산 무기 도입이 항상 문제다. 세자르 대신 K9이었으면 이미 전력화 끝났을 거다.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뭐하냐. 하지만 당장 방향을 틀어야 한다.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던 내 손끝이 멈췄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제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밀란 호르바트, 당신은 처음부터 왜 K9이 아니었나? 글에는 제 이름과 얼굴이 그대로 박혀 있었고, 사람들은 댓글로 저를 비난하거나 때로는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도 명령에 따라 움직였겠지.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바로잡아야 한다. 나라를 위한 결정이었다면 더 꼼꼼했어야 한다. 그 글을 읽는 동안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그때 내가 더 깊이 들여다봤어야 했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나를 그 선택으로 몰아간 건가? 부관이 사무실로 들어와 말을 걸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국방부 SNS 계정이 마비됐습니다. 항의성 댓글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K9 관련 언급입니다. 알았어. 모니터링 계속해.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회의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보고됐어요. 국민 62%가 처음부터 K9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1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0%는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입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두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수치는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숫자였기 때문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남아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시민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사는 무기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K9을 쓰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인터뷰를 보던 제 손끝이 서서히 주먹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했구나. 그 실망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게 더 힘들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K9 이야기가 쏟아졌다. 처음부터 그걸 선택했어야 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돈다. 내 결정은 틀렸던 걸까? 아니면 당시의 모든 조건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끈 걸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지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국방부 지하 협상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한 대형 모니터에는 곧 KNDS 본사와 연결될 화상회의 준비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실장님, 연결 준비 완료됐습니다. 통역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협상은 단순한 분쟁 해결이 아니라 계약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최후의 자리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KNDS 본사의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측 협상 대표인 자크 르블랑 이사가 차분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체코 측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세자르 자주포의 납품 지연과 성능 미달 문제에 대해 KNDS 측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르블랑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능 개선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사거리, MRSI 기능, 아들러3 연동성 모두 향상될 것이며 납품 일정 또한 최우선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빠르면 내년 2분기에는 개선된 장비를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앉아 있던 총장이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원래 계약은 올해 말까지 12문을 인도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은 2문뿐입니다. 내년 2분기라니 이는 사실상 계약 불이행입니다. 르블랑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공급망 차질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특정 업체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군은 세자르 자주포를 믿고 기존 전력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훈련이 차질을 빚고 안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성능 개선 완료 시점. 둘째, 납품 일정 단축 방안. 셋째,
체코군 탄약과의 완벽한 호환성 확보 계획.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르블랑은 준비해온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성능 개선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탄약 호환성도 별도의 승인 절차만 거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법무 담당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승인 절차라뇨? 계약서에는 즉시 연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더 경직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총장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협상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도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성능 개선 결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계약 파기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르블랑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약 파기는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총장은 단호한 어조로 잘랐습니다. 안보 공백은 더 큰 파장을 가져옵니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관이 제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덴마크가 세자르를 버리고 K9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국 출장은 국방부 내에서도 최고 등급 비밀로 분류됐습니다. 출장 명단에는 제 이름 대신 코드명이 기재됐고 출장 사유 역시 기술협력 검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만 처리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가방을 점검하며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출장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군더더기 없는 질서와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동행한 부관이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실장님,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항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한국 측 관계자 박 상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갑게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표정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전모와 작업복을 착용한 뒤 생산 라인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화 설비는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로봇팔이 차체를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포신 가공 라인에서는 금속 절단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전자장비 장착 구역에서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회로를 점검하며 각종 센서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 상무는 당당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K9은 현재 전 세계 9개국 이상에서 실전 운용 중입니다. 생산 라인은 연간 수십 문 이상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유지 보수 체계도 유럽 현지 법인과 연동해 이미 검증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 잠시 뒤 우리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는 초대형 프로젝트 TV가 켜졌고 박 상무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K9 실사격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토 표준 탄약으로 진행된 실제 결과입니다. 화면 속에서 K9 자주포가 발사 자세에 들어갔습니다. 지휘관의 신호와 함께 포신이 불길을 토해내며 세 발의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단 15초 만에 세 발이 목표 지점에서 동시에 폭발했고 하단에는 TOT 시간 동시 탄착 사격 성공이라는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 정밀함은 세자르 시험 평가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관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실장님, 세자르 시험 때는 이런 정확성을 확인하지 못하셨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성능입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거리 사격, 자동장전 시스템 작동, 나토 연동성 테스트 등 다양한 장면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화면에는 사거리, 발사 속도, 탄착 오차 범위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고 거짓으로 꾸밀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박상무는 영상을 멈추며 결론을 전했습니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포병 전력 체계 그 자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덴마크가 세자르 계약을 취소하고 K9 도입 협상에 들어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 덴마크가 왜 결정을 뒤집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자르와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했던 그들이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은 곧 체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관이 제 눈치를 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우리도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바로잡는 겁니다. 오늘 확인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하루 동안의 방문 결과를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노트에 기억나는 장면들을 기입하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K9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었다. 이미 완성된 체계이며 실전에서 입증된 무기였다. 덴마크가 왜 결정을 바꿨는지 명확히 알았다. 우리도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주저할 이유는 없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질서 있고 밝았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체코가 진정한 방패를 선택할 차례다.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묵직한 중압감이 다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국에서 확인한 K9의 성능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그것은 곧 제가 써야 할 보고서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출장 결과 보고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 보고서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두꺼운 자료와 현장 기록 노트, 그리고 실사격 영상 데이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문서를 열자 화면 상단에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체코 포병 전력 재검토 보고서 K9 자주포 현장 조사 결과. 첫 장에는 출장 목적과 주요 성과를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생산 능력, 실사격 성능, 나토 연동성, 유지보수 체계, 가격 경쟁력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K9은 기존 세자르 자주포와 비교의 성능, 가격, 유지보수 모든 면에서 우수성을 보였다. 하지만 키보드를 치는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회의실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세자르 도입을 확정하던 그날 계약 서명식의 플래시 세례, 그리고 첫 시험 평가에서 목표 사거리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느꼈던 실망감. 그때 저는 이미 잘못된 방향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전통적 군사 강대국들은 오랫동안 자주포 시장을 지배해왔다. 미군의 M109 팔라딘, 독일의 P-2000, 프랑스의 세자르.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K9은 유지보수 용이성, 가격 대비 성능, 나토 연동성에서 이들을 능가하고 있었다. 이는 동방의 작은 나라로만 여겨졌던 한국이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첨단 군사 기술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부터 좀 더 깊이 들여다봤더라면.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사거리 54km 사거리 연장탄 사용, TOT 사격 기능, 나토 탄약 호환성,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 경쟁력 있는 가격 문당 50억 원을 갖춘 체계로서 현재 체코가 직면한 포병 전력 공백을 해결할 최적 대안으로 판단된다. 덴마크가 세자르 계약을 파기하고 K9 도입 협상을 시작한 사례도 그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쓰기 가장 힘든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기존 세자르 계약을 즉각 전환하기는 어렵다. 이미 KNDS 측에 지급한 선급금 3억 1,500만 달러 반환 문제와 외교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군사력 확보를 위해서는 K9 전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누르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부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들어와. 제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부관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보고서 작성 끝나신 겁니까? 그래, 다 정리했어.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덮었습니다. 부관이 잠시 머뭇거리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 경력보다 나라의 방패가 더 중요해. 하지만 이 길은 험할 거야.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부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보자. 정부 청사 지하 상황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안쪽에는 이미 여러 부처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재무부, 총리실 실무진, 그리고 정치권에서 파견된 의원 보좌관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세자르 자주포와 K9 자주포의 비교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체코 포병 전력 재검토 긴급회의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총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자르 자주포 계약 파기 여부, 그리고 대체 전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 전력 상황 얼마나 심각합니까? 국방참모총장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세자르 도입 지연으로 인한 전력 공백은 명백합니다. 예정된 12문 중 2문만 인도됐고 나머지는 일정조차 불투명합니다. MRSI 기능과 사거리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파기는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가져옵니다. KNDS는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사입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하면 EU 내부 관계 악화는 물론 프랑스 측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의원, 보좌관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이미 K9으로 기울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한국 K9 도입이 합리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세자르를 고수한다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총리가 의자를 고쳐 앉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밀란 실장, 당신이 한국에 다녀온 보고서를 제출했죠.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사거리 54km, TOT 기능, 나토 탄약 호환성, 자동 장전 시스템, 그리고 연간 수십 문 이상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체계 또한 유럽 현지 법인과 이미 연동돼 있고 가격은 세자르보다 30억 원 이상 저렴합니다. 덴마크가 세자르 계약을 포기하고 K9으로 방향을 튼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외교부 차관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방향을 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선급금이 3억 1,500만 달러입니다. 반환 협상만으로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방산 협력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방참모총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전력 공백이 더 위험합니다. 전쟁은 외교적 체면을 봐주지 않습니다. 회의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재무부 담당자는 예산 문제를 들며 머리를 싸맸고 정치권 파견 인사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자르 계약 유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외교, 경제, 안보가 한데 얽힌 거대한 결단이다. 결국 총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각 부처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특히 국방부는 K9 도입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KNDS와의 협상은 계속하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다. 이 선택이 옳다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각자의 논리를 쏟아냈고 안보 외교 예산이 얽힌 복잡한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방패다. 저는 군부대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본청의 보고만으로는 체감할 수 없는 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포병대대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곳에는 훈련에 집중하는 장병들의 뜨거운 땀이 서려 있었습니다. K-77 사격지휘차 옆에서 전투화를 닦고 있던 젊은 장교가 제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실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포병 든지 곳곳에는 오래된 단화 자주포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포신에 붙은 작은 균열 흔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저희가 새 자주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요즘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확답은 못하지만 지금 그 문제를 두고 고민 중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포를 쓰든 나라를 지킬 준비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더 나은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래, 이들이 바로 내가 지키려는 사람들이지. 이들이 제대로 된 무기를 가져야 한다.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 옳은 선택이 더 중요해. 힘들어도 비난을 받아도 끝까지 간다. 그날 밤 집무실에 홀로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장병들을 보며 다시 한번 느꼈다. 방패는 흔들리면 안 된다. 정치도 외교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방패를 지키는 건 사람이다. 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설령 그 길이 험하더라도.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잔잔하게 번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며칠 뒤 모든 보고와 회의가 끝난 늦은 밤.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회의록과 신문 스크랩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방패를 선택해야 한다.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출장 이후 처음으로 손으로 쓰는 기록이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 정연한 모습,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쉼없이 움직이던 기계의 팔, TOT 사격이 성공하는 순간 땅을 울리던 그 포성.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관계자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 우리 포가 제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과거 경제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패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가 쌓아올린 신뢰의 결정체였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세자르 계약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명확하다. 국가안보의 선택은 체면이 아니라 실효성이다. 한국의 방패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이고 우리 미래를 지킬 선택이다. 눈을 감자 한국에서 보았던 K9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 덮인 노르웨이 훈련장에서 설원을 가르며 포를 쏘는 K9.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중동 사막에서 굳건히 포격을 이어가는 K9. 그리고
유럽의 연합훈련장에서 동맹군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는 K9. 그 모습은 단순한 군사장비가 아니라 현대전의 새로운 기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의 체코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방패를 찾았다. 체코의 미래는 이 방패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한국의 기술과 땀이 만들어낸 이 방패가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외교적 파장, 정치적 리스크, 개인의 경력. 모든 두려움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방패를 선택할 용기였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국가 안보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본 그 방패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방패가 체코를 지켜낼 것이라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비디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비디오를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